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소형 오피스텔 투자자분들, 골록하셨습니다. 좀 제목이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의무 위반, 위험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오피스텔에 관련된 내용은 특정 현장 및 인물과 관계가 1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형, 거주용으로 주로 생각하시는 중대형 오피스텔은 뭐 나쁜 점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 말고 투자용으로 이제 많이들 영업 분양하는 그 물건 소형 오피스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15일부터 빌라 및 오피스텔 등의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6일 전이죠. 오늘부터 6일 전에 했다가 5일 전에 하루 만에 취소, 대출 중단을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 이유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친다라는 목소리에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은행분들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그렇게 고려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려고 했다가 말로는 코로나 때문이다, 서민의 주거 안정 뭐 이런 명목이 들어있는데 아니죠. 은행분들이 뭐를 행위를 했을 때는 그 근본은 다 돈입니다. 결국엔 돈 때문에, 이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자, 그건 어쨌든 중단하려 했다가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사가 있죠. 요새 오피스텔이 매매가 조정을 받고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80%를 육박한다. 깡통 전세 경고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오피스텔에 관련된 요 내용은 머릿속에 두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수익률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형, 거주용 중대형이 아니라 작은 소형은 대부분 이제 투자 수익을 보시고 들어가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임대 수익률 10% 훌륭합니다. 요새 상가, 굉장히 핫한 지역의 상가도 상가 수익률 연수익률 4%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오는 훌륭한 상가라고 하는데 10%가 나온대요. 그래서 분양가는 1억 1,500만 원이고 부가세 환급이 5%, 부가세는 10%인데 왜 5%인가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건물비의 10%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물건은 대지비와 건물비의 비율이 1대1인 것이죠. 이상적인 비율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도금 대출이 60%고 6,900만 원. 그래서 보증금 500을 받아서 월세를 50만 원을 받으면 실투자금이 여기서 대출금 빼고 여기 부가세 환급금 빼고 그리고 보증금, 임대 보증금 빼면은 실투자금 3,500을 투자해서 대출 60%에 대한 대출 이자 3.5%로 계산하면 242만 원이니까 600에서 242를 빼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10%가 나온다. 이거 기적의 계산법이다. 언뜻 보면 전혀 틀리지 않은 것 같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있어요. 그렇죠? 부가세 환급을 했다는 건 일반 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셨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 취득세가 빠졌네요. 그렇죠.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4.6%의 취등록세가 나오는데 1억 1,500만 원에 4.6%면 여기 친절하게 5%로 계산을 해놨네.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취득세인데 임대료 수익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원래 그쵸? 1년 농사는 일단 공을 쳤어요. 1년 농사는 공을 쳤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오래돼서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도 내시면 곤란하시고요. 이 소형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셨을 때 얘기입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도 곤란하시고 주택 임대 사업자도 골록하시게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셔도 안 되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임사자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환급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취등록세도 내셔야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벌써 부가세만 600만 원. 600. 취등록세 600만 원. 그렇죠. 2년. 1년도 아니고 2년. 2년이 그냥 2년은 그냥 부가세와 취등록세 분으로 임대 수익이 그냥 빠지는 겁니다.
비용은 또 이것저것 들어가겠죠. 건보료도 당연히 상승을 할 것이고, 네, 소득세도 내셔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없으셨던 분들은 사업자도 내셔야 되니까 부대 비용이 들어가실 것이고, 특히나 장성한 자녀한테 건강보험을 얹혀 계셨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따로 나오시게 되시면서 어마어마한, 네, 제가 그 지난 영상 뭐 건보료 영상이나 몇 번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임사자를 내지 않으면 돼. 오피스텔, 수익형 오피스텔 분양 받으셨는데 임사자를 내지 않으면 아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2년은 그냥 깔끔하게 부가세와 취등록세로 그냥 빠지는 것이고요. 기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대 비용 하면은 아예 2년 동안은 마이너스로 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든 주택임대사업자든 임사자를 내셔야지 그나마 그 모델 하우스에서 네, 영업하시는 분들, 네,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셨던 그거의 수익률에 약간이라도 일부라도 근접을 할 텐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임대사업자, 옛날에는 최근 한 2년 정도는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시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상담사분들이 권하셨고요. 그 전엔 전부 다 일반 임대사업자를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2년 전, 2년 현 시점부터 2년 전 이전이죠. 그때는 보통 부가세 환급분이 네, 취등록세보다 꽤나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등록세를 면제받죠.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네, 부가세 환급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권했던 겁니다. 그냥 뒤에 어떻게 될지 세세한 디테일은 모르겠고 그분들은 계약을 따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많이들 권해서, 그때 오피스텔 분양 수익형 투자형으로 분양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임대사업자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사업자한테 임대를 주는, 거주용으로 임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막는 갖가지 꼼수가 횡행을 했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걸 하질 않았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고,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겠다고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에 그냥 일반 그냥 주택용으로 들어와서 세입자분들을 받으시고 대신 전입신고만 막았던 그 꼼수를 과세당국이 부동산 임대 및, 이거 올해 1월 기사인데요, 임대 및 고속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 그렇죠,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 올해 1월 기사인데 아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작년이에요. 작년. 이게 시작된 게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이거 단속 받으셔서 때려 맞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업계에서 분양업계에선 쉬쉬하고 있는데 다 때려 맞고 계시죠. 이거 굉장히 많이 적발되셨어요. 그러면 적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당연히 토해내야 되겠고, 과태료 또 맞으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으셨죠. 그래서 여기도 써있지만 이건 다른 거 뭉뚱그려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임차인 사업 개시 내역, 굉장히 일반 임대 사업자 내신 분들한테는 등골이 서늘하신 표현이죠. 이 표현, 임차인 사업 개시 내역. 임차인이, 일반 임대 사업자 내신 분의 오피스텔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진짜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단 얘기는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셨던 분들은 투자자, 옛날 투자자의 대부분 분들입니다. 다 단속을 맞고, 점차 다 단속을 맞고 받으셨던 부가세 환급 다 토해내셔야 되고, 각종 과태료 및 불이익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간 분들,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앞으로 요새 오피스텔이 안 된다 하면서도 새로 한 달에 한 4-5개, 코로나 지금 시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만 항상 한 달에 한 4-5개씩은 항상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를 권하는 상담사도 있을 것이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권하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일반 임대 사업자 다 걸려요. 다 걸립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일반 임대 사업자 내시고 부가세 환급 받으셨다가 다 토해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2월 28일 날 나온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여부, 제가 아까 써놓은 이 부분이죠.
공적 의무 위반의 위험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위험을 크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발표돼 있는 건데, 여러분이 보실 건 이거죠. 뭐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과하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6월 다음 달부터 국토부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거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임대차 계약 시 설명 의무, 뭐 사용 의무, 신고 의무, 네. 준수 의무. 이건 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뭐 유예가 될 수도 있고 감면이 될 수도 있고 뭐 소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짤탕 없는 게 있습니다. 짤탕 없는 거. 증액 제한 의무, 그리고 의무기간 준수. 이거는 근데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쵸? 임사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겁니다. 게다가 과태료는 3천만 원이 나요. 3천만 원이 납니다. 그거 아실 거예요. 5%인데 이 5% 계산법이 그냥 단순하게 뭐 월세가 100만 원이었으니까 5%에서 5만 원, 105만 원 아닙니다. 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들도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민망했는지 렌트홈 홈페이지에 그 계산기를 이제 갖다 놨는데, 문제는 렌트홈을 임사자분들한테 홍보를 전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공무원분들 하는 일이다 그렇듯이 열심히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사자분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임사분들이 지금 48만 명인데 그 중에 과반이 공적 의무를 위반하셨답니다. 물론 5%를 알고 있으면서도 막 10%, 20% 임차료를 이렇게 올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극소수겠죠.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이 5% 계산이 되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기들도 하기 계산이 힘들어서 렌트홈에다 계산기를 만들어 놨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5%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면 뭐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셔서 뭐 이 정도 되죠 하면은 이 정도면 되죠 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 굉장히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권유할 때는 언제고 고강도 조사하냐, 과태료 과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존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형 오피스텔에 영업 상담사 분들의 이제 현혹되신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 아시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뭐냐 하면 증액 의무 제한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렌트홈 가서 계산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요새 그 오피스텔이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월세 위주로 그분들이 상담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대부분 전세, 제가 아까 그 기사 보여드렸다시피 매매가 조정받고 전세금이 상승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상담사나 그 회사에서는 일단은 요새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하니까 그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좀 움츠러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게 코로나 시국 때까지, 앞으로 뭐 길어야 2년인데 넉넉하게 한 1년, 2년 정도 전세 가시다가 월세로 전환하라. 이런 청사진을, 보통 게다가 그런 소형 오피스텔들은 이제 오피스텔의 장점이 뭡니까? 입지는 아파트보다 좋잖아요. 주로 이제 역세권 이런 데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항상 하는 거, 이렇게 오피스텔 그 전단지를 보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이거잖아. 호재 1번 호재, 2번 호재, 3번 호재. 그래서 호재가 한 7, 8개씩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호재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교통호재입니다. 교통호재. 그래서 뭐 GTX가 깔린다, 택도 없는 얘기, 뭐 트램은 죽을, 대한민국 망할 때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램이 들어온다, 뭐 언제 착공이다 하면서 2, 3년 후에 이 호재가 갖춰지니까 그때가 이 해당 그들이 이렇게 영업하는 그 오피스텔의 가치의 정점이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제 호재가 다 세팅이 될 때까지 전세로 안전하게 이 코로나 시국을 버티시다가, 호재가 다 들어오면 월세로 빵 터트려서 이 놀라운 10% 훌륭한 수익률을 거두시라는 이런 식의 이제 요새 브리핑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웃긴 얘기인 게요. 보시면 아까 일반 임대사업자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엔 주임사에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그들도 이제 작년 말부터 일반 임대사업자 내셨다가 그 적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임대를 밀진 않아요. 주택 임대를 미는데, 어차피 둘 다 안 낸다고, 그냥 주택 임대든 일반 임대든 둘 다 안 내고 그냥 생짜로 들어간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2년 수익 그냥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권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인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엄청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보십시오. 계산기 여기 있습니다. 렌트홈, 렌트홈에 가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 전세 1억 뭐 한 3천 4천짜리예요. 오피스텔입니다. 임대보증금 전세, 여기 영원을 넣었으니까 전세란 얘기죠. 전세 8천만 원.
네, 8천은 받아야겠죠. 그래야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에 걸맞는 전세금이 될 겁니다. 그럼 실투장이 확 줄어드니까 와, 요 돈 내고 한 차 가져가시다가 뭐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전세 8천만 원을요, 임대료 증액 한도 이내로 인상률 적용 5%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증금 1000에 네, 월세 26만 2,083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1000으로 잡았을 때 월세를 26만 2,084원만 받아도 네, 이걸 위반해서 과태료 3천만 원을 때려 맞게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게다가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주택 임대 임사자 혜택 모두 중요한 겁니다. 모두 박탈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 중과 배제, 준공공, 장특공 전부 다 싹 다 날아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 투자 오피스텔 한 채만, 뭐 여러 채 하시는 분들 말고 하나만 하시는 분들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장기로 이제 임대 놓은 다음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것까지 그냥 날아가는 거죠. 전부 다 모두 네, 다 날아갑니다. 걸리면 한마디로. 그런데 이 금액 보십시오. 이런 물건에 네, 보증금을 뭐 1000 아니면 2000을 받아야 될 텐데, 그쵸? 이게 1000, 이게 이제 2000이에요. 그래봤자 월세는 26만 원 언저리거나 22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1억 3천 4천짜리 오피스텔 60% 대출 받으시면 그 월이자가 얼마입니까? 그쵸? 계산해 보십시오. 월이자에 소득세, 건보료에, 그런데 월세 수익이 26만 2천 원이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계산식에서 임대 수익률이 10%요? 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들의 상담을 믿고 코로나 시국을 전세로 비껴갔다가 호재가 정착됐을 때, 물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호재입니다. 호재가 정착됐을 때 월세로 바꿔서 연금처럼 따박따박 드실 수 있는 네, 빅픽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쵸? 월세를 네, 26만 원 이상을 받으면 걸립니다. 과태료 3천만 원에 각종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중과 배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준공공, 창특공 전부 다 싹 다 날아갑니다.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하는 겁니다. 그렇단 얘기는 뭡니까?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도 일반 임대사업자 조사 후 과태료, 부가세, 환급분 토해내게 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도 안 돼요.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 후 전세에서 월세가 불가능하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월세로 가자니 아시겠지만 요새 입지가 진짜 좋은 오피스텔, 네, 뭐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그 밤일을 하는 밤에 일하시는 그 언니 누님분들이 많이 일하시는 뭐 설릉이나 이런 동네가 아닌 다음에 대한민국 어디에도 원룸형 오피스텔의 월세가 초기 세팅비보다 올라간 데가 없습니다. 99% 하락해요. 월세도 못 받아. 그러면 전세 월세인데 이것도 그들의 얘기처럼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못 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네, 1, 2년 용사는 그냥 일단 날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렇죠. 둘 다 안 내는 방법도 안 되고, 일반 임대사업자도 안 되고, 주택 임대사업자도 안 되고, 월세는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네, 투자할 만한 물건인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을 해보시고, 요새 그 일반 오피스텔 많이 이제 들어가던 그런 입지, 네, 그 사거리에 이렇게 여기 있으면 사실은 여기서 살짝 한 두세 블럭 벗어난데 항상 오피스텔들이 있다가 요새는 얘네들이 하도 이제 장사가 안 되고 팔이 날리는 데다가 그 집합건물법 개정안 때문에 관리비 장난질도 예전처럼 못하게 생기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비싸게 들여주고, 이제 게다가 그 아시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나홀로 오피스텔이라 그러면 이제 1군 건설사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다가 요새는 대부분이 이런 데 들어온 데가 이제 1군 건설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 믿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결국에 기본 구조는 바뀌질 않아요. 입지가 좋다고 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를 다 피해갈 수 있느냐?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는 물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네, 그 상담하시는 분들의 그 이상한 빅픽처를 믿으시고 계약하셨다가 낭패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